안녕하십니까. 아산병원 유관연구지원센터 실험동물실의 지원부장 허승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마우스 종양세포 이식의 두 번째 파트로서 실제 수술 기법에 대해서 모델 제작과 수술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서셀 트랜스플란테이션에 이용되는 세포주들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표기를 해놨고요. 휴먼셀도 워낙 많은 종류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마우스셀 같은 경우는 B16, LH1, 41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세포들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헌이나 실제 실험에 맞는 셀을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종양 모델은 PI의 종양 이식하는 모델입니다. 정확히는 서브큐테니어스 온스토토픽 트랜스플란테이션 모델인데 요새는 제노그래피드 모델로 많이 명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 조직은 스킨과 근육층 사이에 피하 조직에 종양세포를 이식을 해서 종양이 자라나게 하는 모델이 되고요. 인젝션하는 방법은 PI 인젝션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마우스 PI 인젝션하는 방법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쪽에도 많이 인젝션을 하고 있고요. 옆구리 쪽에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게 옆구리 쪽을 왜 쓰냐면은 아이비스 등 영상 장비를 찍을 때 여기에 종양이 있을 경우 다른 정부직에 대해서 간섭 현상이 없기 때문에 옆구리 쪽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뒷다리 쪽에 인젝션을 하면은 다른 피하 조직보다 좀 공간이 좁아서 종양이 일정한 구역에 형성이 되는 데다가 종양 사이즈를 측정하는 데에도 고정했을 때 이제 뒷다리 쪽에 자리가 생기니까 훨씬 기법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이제 최근에는 좀 덜 쓰는 것 같고요. 옆구리 쪽이나 뒷다리 쪽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PI 인젝션이 되면은 이제 스킨에 생긴다기보다는 스킨 아래쪽에 PI에 종양이 크게 형성이 되고요. H 스테인상의 조직 병리를 봤을 때 이렇게 세포가 분열상을 마이토틱 피규어를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라페리토니얼 인젝션 모델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IP 모델을 하면은 투여 볼륨은 0에서 0.3ml 정도가 되고요. 이식된 종양 세포들은 췌장이나 장갑막 등에 많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실험한 경우인데 IP에 투여했을 때 췌장과 장갑막 쪽에 종양들이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조직 소견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트라비너스 모델도 그 서브큐테니어스 모델 다음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인트라비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시스테믹 메타스타시스가 가능하지만은 실제로 많이 생기는 거는 대부분 렁에 생기게 되고요. 일부는 폐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인젝션하는 볼륨은 0.1에서 0.3ml이 되고요. IV 투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꼬리 혈관이 좁으니까 그거에 되게 주의해서 인젝션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때 인슐린 시린지를 많이 활용을 하긴 하는데요. 그 주사기가 게이지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종양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이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cc 주사기, 26게이지 주사기를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종양이 생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인트라비너스가 미정맥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저글라 베인으로도 인젝션 할 수 있습니다. 투여 볼륨은 0.1에서 0.2ml 정도가 되고요. 목 부위에 마취를 하고 목 부위의 털을 제거를 한 다음에 스킨은 약 한 1cm 정도만 절개를 하고 분리를 해서 들어가면은 침샘이 보이고 침샘을 슬리버리 그랜드를 다이섹션 하면은 저글라 베인을 익스포저 할 수 있습니다. 저글라 베인을 노출시킨 다음에 인젝션을 하는데 각도 확보를 위해서 주사기는 이렇게 한 7, 80도 정도 약간 굽어서 이용을 하고요. 이렇게 넣어서 인젝션을 한 다음에 헤모스테시스 같은 경우는 지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혈관이긴 하지만은 손으로 압박 지혈했을 때 크게 무리 없이 지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지혈을 하고 나서 슈처를 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꼭 IV 모델로 많이 활용한다기보다는 IV 종양 모델로 많이 활용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수술적인 테크닉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소개를 드리고요.
실제로 이거는 위정맥에 투여했을 때 종양이 형성되는 건데요. 저희가 실험해 봤을 때 LAC1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0의 6승 정도가 됐을 때 4주 정도 됐을 때 좀 적절한 종양 개수가 형성이 되고 크기도 어느 정도 큰 종양들이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B16F10은 훨씬 더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5 곱하기 10에 4서 훨씬 적은 셀을 넣고요. 3주만 돼도 이 정도의 종양이 형성돼서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한 모델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그랜드 모델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게 유선 종양 모델도 되고 전위 모델도 되는데 메모리 그랜드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테크니컬한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마취를 하고 제모를 한 다음에 스킨 인시전을 하는데 보통 그 마우스의 젖꼭지가 5개입니다. 마우스 젖꼭지가 5개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유선이 5개가 되는데 보통 두 번째 유선에다 인젝션을 하는 거는 전위 모델을 많이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냥 종양만 키우겠다 그럴 때는 4번째 유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도 전위 모델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T2나 T4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은 두 번째 유선 안쪽으로 한 1cm 안쪽으로 살짝 절개를 해주게 되고요. 한 1cm 정도 절개를 하게 되고 분리를 해주면은 약간 그 지방 조직 같은 메모리 페패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스킨보다 조금 더 두꺼운 조직이 되겠고요. 여기에 캔서셀을 인젝션 하는데 투여 볼륨은 0.05mm의 이하로 하시는 게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그 유선 조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투여하는 볼륨도 많지 않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유선 조직이 있었는데 인젝션을 하면은 좀 부풀어 오르는 사진상에서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인젝션 하시고 소독하시고 클로저 하면은 마무리는 되겠고요. 보통 포티원에서 이렇게 종양 모델을 만들었을 때 한 21회경에 분리를 하고 47회경에 세크리파이스를 하면은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문헌에 논문들에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포티원 뮤라인 브레스트 캔서를 오스토픽 신제닉 인젝션을 했을 때 대부분 렁이나 리버 그리고 림프노드에 전이가 일어나고 추가로 뼈나 다른 기타 장기들에도 전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는 논문입니다. 다음으로 간에 오스토픽 인젝션 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간은 복강에서 상당히 큰 장기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복강 상부의 거의 대부분을 이게 그림이니까 이렇지만 실제로는 여기까지 차지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차지를 하게 되고 주로 사용되는 간 엽은 2가지 엽입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메디안 롭과 왼쪽에 있는 레프트 레터럴 롭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2가지 롭 중에 일정한 롭을 정해서 유사한 부위에 인젝션을 하면은 유사한 모델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간은 조금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델보다는 좀 약간 준비 사항이 많은데요. 스티로폼 패드나 고무줄, 리트랙터를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간이 되게 소프트하기 때문에 포셉으로 잡을 수 없어서 코튼 팁이 꼭 필요합니다. 면봉으로 꼭 동물도 이동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 마취하고 털을 민 다음에 또 복강 쪽 스킨에 오프닝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3cm 정도 좀 크게 했고요. 간에 좀 조직이 크기 때문에 장기가 크기 때문에 좀 넓게 오프닝을 했고 그 안에 목벽도 정가운데 있는 백선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간이 그렇게 쉽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도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티로폼 패드가 있으면 이제 주사기 바늘을 꽂고 이렇게 리트랙터를 꽂아주면 이렇게 배를 편하게 열 수가 있습니다. 이 리트랙터 같은 경우는 복잡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사무용 클립을 충분히 구부리고 잘라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장비입니다. 뭐 실제로 리트랙터를 쓰면 더 좋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섬유형 클립을 잘 모디파이해서 열균한 다음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열게 되면은 간이 쉽게 노출이 되고요. 원하는 메디안 롭 아니면은 레프트 레터럴 롭에 인젝션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지지 않게 인젝션을 하기 때문에 0.1mm 이하 정도의 볼륨이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젝션을 하면은 이제 간 색깔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인젝션 하고 나서 이제 주사기를 바로 빼는 것보다는 한 10초 정도 후에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인젝션하고 바로 빼면은 바로 유출이 되거나 출혈이 심하게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를 하다가 빼게 되고요. 빼자마자 바로 지혈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캔슬돼도 다시 새어나올 수 있고 출혈이 과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면봉으로 압박 지혈을 해가지고 바로 지혈을 해주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혈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서지셀을 쓴다거나 아니면 일렉트로 코터리로 지혈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혈이 완료가 되면은 복막을 수쳐해주고 피부를 수쳐해주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좀 약간 수술 기간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셀라인 투여는 당연히 수액 처치는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항생제에 기본적으로 투여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전에 했던 모델은 간에 직접 인젝션을 하는 모델이었고요. 간에 전이하는 모델을 할 때는 스플린에 인젝션하는 모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플린에 인젝션을 하면은 스플린에도 생기지만은 혈액을 따라서 간으로 캔서셀이 이동해서 스플린으로 간에 많이 활용이 되고 간이 많이 전이가 되고요. 스플린의 위치를 보면 이제 옆구리뼈 뒤쪽에 이렇게 길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쯤을 절개해서 살짝 꺼내서 스플린에 인젝션을 하게 돼서요. 해부학적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갈비뼈 여기서 끝나니까 소독하시고 조금 뒤쪽에 인젝션을 살짝 합니다. 그래서 벌려보면은 언더바이닝을 하면은 비장이 실제로 복벽 아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벽에 보이는데 위쪽을 살짝 잘라주고 비장을 직접 드러내는 건 아니고요. 근처에 있는 주변에 이제 지방 조직이나 판크레아스를 조심스럽게 잡아가지고 꺼내주면 이제 스플린 끝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볼륨이 비장의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혈액이 발달해가지고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여 볼륨은 0.1ml 이하로 하는 게 더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인젝션이 끝나면은 보시면 이렇게 비장이 이렇게 확 불어오르는 걸 보이시죠? 천천히 넣으시면 되겠고요. 넣은 다음에 조금 유지하다가 또 떼가지고 지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혈은 거즈로 할 수도 있고 면봉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혈이 완료가 되면은 스톡하고 다시 리턴하고 복벽과 피부를 봉합을 해주시면은 수술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비장에 이제 인젝션한 간암 모델로 이제 실제로 실험한 논문인데요. 제가 실제로 인벌브 돼가지고 진행했던 것들이고, 비장에 인젝션했을 때 이렇게 간에 이제 종양이 모델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인젝션, 이거는 이제 항암제를 처치했을 때 이렇게 덜 생긴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게 문제가 비장에 인젝션을 했을 때 간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비장에도 실제로 메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비장을 절제하는 수술도 같이 병행하게 하는데요. 보통 한 50% 정도를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수술 기법을 위해서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추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신제닉 모델들을 투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이거는 B16 F10인데 이거는 스플린에 넣었을 때 한 4주 정도 됐을 때 튜머 개수가 60개 정도 생기고 LLC원 같은 경우는 튜머가 종양 개수로 파악하기보다는 단일 종양이 크게 생겨서 리버와 바디웨이트 레이시오를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4주 정도면 상당히 많은 종양이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간의 정상 조직을 압박하면서 종양이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모델로서 인트라 가스트릭 오스토토픽 모델입니다. 이게 실제로 위에 인젝션을 해가지고 종양을 키우는 모델이 되겠고요. 근데 마우스 위는 사람이하고 달라서 이렇게 포어스토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는 그랜드 부분이 아니고요. 선위 부분이 아니라 그랜드가 없고 단순히 저장하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종양을 형성하는 건 의미가 없고 여기 아래쪽에 그랜듈러 리전에 가스트릭 바디나 파이로러스 리전에 종양을 형성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인젝션하는 모델이 되는데 조직학적으로 이제 트랜스버스 섹션인데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위 조직이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인젝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실제로 진행하는 팀들이 여러 팀들이 아산 내에서도 여러 팀들이 가스트릭 모델로 실험을 진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복부를 오프닝하는 거는 인트라헤파틱 모델하고 동일합니다. 마취하고 그래서 리트랙터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벌려주면 훨씬 좋게 되고요. 그럼 위가 보입니다. 위가 보이는데 여기 위에 허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약간 분홍빛의 선이 부분 쪽에 인젝션을 하게 되고요. 인젝션하는 볼륨은 정말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0.05ml 이하로 인젝션을 하게 되고요. 인젝션 할 때 그 위가 그 간처럼 두껍거나 그리고 또 평평하지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인젝션을 해야 됩니다. 인젝션 마친 다음에는 지혈을 하고 페리토니움과 스킨을 추출해주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케미컬로 유도한 관한 모델인데 이렇게 그랜드 쪽 부분에 종양이 실제로 생기는 게 실질적인 종양 모델인데 보통 그 종양 위에 인트라가스트릭 인젝션을 하면은 보통 이제 서브뮤코자에 많이 종양세포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실제로 뮤코스 실제로 에피셀리얼 부분에도 종양세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두께가 그 조직의 두께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딱 그 에피셀리얼 부분에 생성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는 감안하셔서 실험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전이 모델로 종양 모델로 쓰인 오르소 토핑 모델은 실제 장기에 찌르는 건데 피아 모델, 인트라페리토니얼, 리버스 투마, 판크레아스 등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고요. 인트라비너스는 테일이나 저글러베인으로 해서 렁이너스 시스테믹 메타스타시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카디아크의 경우도 시스테믹 메타스타시스에 유리하고요. 리버 같은 경우는 인트라스 플래닝 아니면 후타이베인으로 전이 모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그랜드는 렁이너스 시스테믹 전이 모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캔서사의 도우주는 SC 제노그래프트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0의 6승에서 10의 7승, 로스토픽은 1 곱하기 10의 5승에서 10의 6승 정도로 하게 되고요. 엔드포인트는 4에서 6주 정도로 클리니컬 사인과 이미징 그리고 부검 소견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실험 목적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프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수술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해서 가장 최소한의 비침수적인 수술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적절한 인시전 그리고 티슈를 소프트하게 다뤄주시고 적절한 수초 매트리얼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생제는 너무 당연하고요. 가능하면 간에 무리가 없으면 진통제를 투여해드리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우스 종양 모델 두 번째 파트로 실제 수술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게시판 등에 남겨주시면 더 추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